자,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이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 앤 차트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치권이 협상의 진전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주말에 협상 가능성이 제기돼서 계속 뉴스를 청취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의 사이에서 줄다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의 어떤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론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론의 모습을 보니까 공화당에 대해서 거의 17명에서 8명 정도는 거의 공화당의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미국은 양당 제도거든요. 민주당은 공화당인데 제3당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다 이번에 전부 다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을 좋게 얘기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약 51% 정도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이제 오바마 케어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너무 질질 끈다라는 그런 의견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결국 그 디폴트로 가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5일 정도 남아 있어서 디폴트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론에 의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더 이상 답보 상태로 가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폴트 시간을 남겨두고 좀 발빠른 행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지난주에 해결될 것을 못했다면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또 실제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진전이 없다라고 존 베너 하원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에서는 결국에서는 해결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극적 타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어떤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의 영향 가능성, 지위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국제사회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 유로존에서 통화 수합을 했는데 이 중국의 위안화하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로존이 통화 수합을 해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 달러 위협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주말에 나온 수출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0.3%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격정할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이나 리커청이 나와서 한 얘기도요. 실제로 수출은 약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수입은 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도시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자재 수입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7% 정도 선을 아주 위험한 수위로 네.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8%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재미난 것은 뭐냐면 리커창이나 시진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민은행장이라든가 인민은행 부총재들이 전부 다 7.5%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수뇌부에서 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벌써 지표 나올 거라 봤다라는 확신 아니면 지표를 산출하는 통계청의 무언의 압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서는 지표는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거의 7.5 이상은 예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경감 약간 줄어든 수출의 어떤 문제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통계기관에 대한 압력 그 부분이면은 좀 수치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실제로 저는 그 중국의 수출이 약간 왜곡이 돼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예전부터 마크 파버도 4%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더라도 네.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쓰고요. 그게 네. 뭐 신용경색이 오면서 상당한 그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의 모습은 항상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에 의한 어떤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중국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 빨간색 선이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한 지가 2011년도 초반부터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깨지기 시작한 시점은 이게 2008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죠.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중기 수급선입니다. 이게 그 돌파가 돼야만이 시장에는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지난주에 돌파 시도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선을 그었던 3,900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수출이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채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큰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어떤 수뇌부에서 자신감으로 피력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항상 보면은 굉장히 낮게 설정해놓고 좋은 지표를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의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에서 코퍼, 구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수출의 어떤 급감은 있지만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 2020선을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물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 어떤 환매 물량이나 이런 것이 시장을 약간 눌러줘서 상승 속도를 약간 늦추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았던 것이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이건 사실 18개월 전부터 괜찮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돋보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 상황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이 부각됐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재평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재평가는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시장에 귀결이 됐고 그 상황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보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열려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으로 지난달에 관통을 해놓고 이달에 이 추세선 하단까지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를 반전을 시도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이 매수를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네.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씨가 말랐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옵션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물량을 내놓는 거 빼놓고는 투신권에서 나올 물량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들의 매수세로 전환, 그 또한 1,000억대 이상의 매수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것은 기관들이 외국인과 연합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펀드 환매물은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간다 그러면은 앞서서 나갈 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 삼성전자는 솔직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지만 너무 이제 가기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 외의 종목 중에서 주도주였지만 못 갔던 종목들 중 1차적으로 올라온 건 이제 조선주 역시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중국이 뭐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은 폭포의 어떤 사용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철강주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화학주가 정제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화학주도 시장의 아주 관전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